1977년 부산에서 태어난 허성태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때마침 VCR이 널리 보급되던 시기 허성태는 틈만 날 때면 항상 TV 앞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영화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마법과도 같은 선물이었고 그곳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영웅과도 같았죠. 허성태는 그들을 볼 때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배우들처럼 되고 싶다. 내가 연기를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또한 어린 시절 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주변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던 터라 그는 영화 배우를 꿈꾸기 시작하죠. 하지만 곧바로 그의 꿈은 커다란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바로 돈이라는 아주 큰 벽에 말이죠. 허성태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 어머니는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며 매번 힘들게 끼니를 때워야 했죠. 입에 풀칠도 간간히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감히 배우라는 꿈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모습에 그는 결국 배우라는 꿈을 일찌감치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허성태는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었죠. 그렇게 그는 모범생으로서 학창시절을 보내는데요. 공부의 열정을 너무나도 불태운 나머지 전교 1등을 밥 먹듯 하는 건 물론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노래방에서도 공부를 한 만큼 언제나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 3학년 그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을 알아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돈이 문제였죠.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가 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자취가 필수였으나 집안 사정은 여전했습니다. 대학교도 간신히 진학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집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그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마침 당시 부산대학교는 문과에다가 국립대였기에 학비도 싸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었죠.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간 허성태는 입학 후에도 꾸준히 학업에 매진합니다. 성적도 나름 좋아서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죠. 그러나 그가 항상 공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허성태는 한 여성에게 반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반려자이자 훗날 자신의 꿈을 이뤄줄 든든한 지원군인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었죠. 캠퍼스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던 둘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는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허성태는 취직을 하는데 놀랍게도 무려 LG전자라는 대기업 그것도 해외 영업부에 덜컥 붙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허성태는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었는데 유창한 러시아어 실력과 대학 시절 좋은 성적으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렇게 동유럽과 러시아 지부에서 LCD TV 판매를 맡게 된 허성태.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던 허성태라도 실제 비즈니스 그것도 해외에서 TV를 팔기란 그에게 너무 쉬웠던 모양입니다. 해외 발령 이후 그는 거침없이 TV를 팔기 시작하더니 무려 판매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어냅니다. 그가 TV를 팔기 위해 노린 타겟은 일반 시민이 아닌 호텔 사장. 한 번 계약에 못해도 몇십 대는 좋게 팔 수 있었던 터라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러시아 시내에서 볼 수 있었던 TV 대부분이 자신이 설치한 TV라고 말했을 만큼 허성태의 비즈니스 수완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영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국위선양을 한 허성태. 그는 자신의 이력을 뽐내며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굴지의 조선회사인 대우조선. LG에서의 수완을 인정받아 그는 곧바로 전략기획팀이라는 핵심 부처에 배치가 됩니다. 이로써 당연히 연봉도 상승. 그가 30 중반에 되어서는 무려 연봉 7천에 가까운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를 올감했던 지긋지긋한 가난이 사라진 것이었죠. 당연히 어머니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뿐더러 그토록 바라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한 허성태. 비록 은행 돈을 빌려서 산 집이었지만 이자쯤이야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던 허성태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랜 해외 영업 이후로도 변함이 없었던 여자친구의 사랑까지. 허성태의 인생은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번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정신도 몸도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히는 건 바로 상사들의 압박감. 늘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눈치를 봐야 했던 허성태는 자신이 아닌 그저 무언가의 껍데기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연기자가 아님에도 연기자와 같이 가면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남자. 겉으로 봐선 거액의 연봉자에 집까지 소유한 황금빛 인생이었지만 사실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겉만 번지르르한 녹슨 금속일 뿐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행동했다간 언제든 잘릴 수 있었던 회사 생활. 이런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다한증이라는 지병을 얻게 됩니다. 잠시 다한증에 대해 알아보자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출되어야 할 땀이 무언가의 장애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배출되는 병입니다. 즉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마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치 않은 회식 자리에 끼어 늦게까지 술을 마신 허성태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옵니다. 내일도 의미 없는 하루가 펼쳐질 예정 속에 허성태는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는데요.
그리고 그의 장난처럼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광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광고는 바로 2011년에 열린 BS 대기획 기적의 오디션. 기존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던 다른 오디션과 다르게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참여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1등을 하면 SBS 신작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출연할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이었죠. 허성태는 이 광고를 보자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영화 배우에 대한 열망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꿈꿔왔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일찌감치 접어두어야 했던 나의 꿈. 아직도 개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 같은 존재가 허성태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취기에 더해 덜컥 오디션 신청을 하고 맙니다. 과거와 달리 집안 사정도 넉넉해져 여유가 생긴 지금이라면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허성태. 하지만 취기가 가시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건 철없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30을 훌쩍 넘긴 30 중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고 더불어 매달 빠져나가는 아파트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여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였던 상황. 엄연히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허성태의 꿈을 말렸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죠. 네가 꿈을 쫓으면 대출이자는 누가 갚냐? 너만 믿고 있었던 부인은 어떻게 할 거야? 네 험상궂은 얼굴로 무슨 배우가 되겠어? 오랜 회사 생활 탓인지 얼굴마저 험악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은 배우라는 직업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허성태 역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린 시절에 이어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연기자의 꿈을 포기하려던 찰나 한 사람에 의해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바로 언제나 허성태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였죠. 어쩌면 허성태의 꿈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아내가 유일하게 허성태의 꿈을 어루만져준 것입니다. 아내는 당당하게 돈은 내가 벌어올게. 외모는 신경 쓰지 말고 오디션 준비에나 집중해. 라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에 허성태는 그토록 바라던 오디션에 출전하기로 마음먹고 최대한 가정에는 충실하기 위해 평일에는 회사를, 주말에는 연기 연습이라는 주 7일의 강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 6번의 오디션을 치러 지역 예선의 결과만이 남은 상황. 그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예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자신의 연기에 확신을 얻은 허성태는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당당히 회사를 걸어나와 자신만의 꿈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후 허성태는 본선이 치러질 서울로 홀로 올라와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민호만은 그냥 놔둬줘. 그러나 본선인 만큼 경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배우를 꿈꾸는 일반인부터 이미 연기 경험이 있던 기성 배우들까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허성태로 가득했습니다. 그 틈에서도 그는 아내를 생각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그는 5등으로 경연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더라도 무려 5등이라는 결과를 얻은 허성태. 또한 예선과는 달리 TV에 중계된 본선의 모습으로 자신이 충분히 알려졌을 거라 여긴 허성태는 앞으로 들어올 배역들을 기대하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울리지 않는 그의 휴대폰.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 연락하는 영화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두어 수입도 끊긴 상황. 설상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갚지 못해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허성태와 그의 아내는 집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와 원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울로 올라와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역이 들어오는 일은 없었고 어쩌면 오디션에서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이미 잊혀진 것은 아닌가 그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응원해준 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자신의 꿈 때문에 멀쩡한 집도 사라지고 생활도 궁핍해진 상황 속에서 아내는 그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해준 것이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봐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그는 스스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허성태는 틈만 나면 영화 제작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든 배역을 따내기 위해 자신의 프로필을 뿌리고 다녔고 단역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써달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그런 그의 노력이 통했는지 허성태는 드디어 첫 연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단역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역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첫 배역이기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영화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허성태의 연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곧바로 서너 개의 단역을 더 따내며 연기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단역 서너 개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았고 지금껏 맡아온 단역들 역시 큰 인상을 주기엔 비중이 너무 적은 배역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허성태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할 만큼 온갖 고생을 해가며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허성태. 하늘이 도왔는지 드디어 그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는 주인공과 그를 체포하려는 일본 경찰들 간의 싸움을 담은 영화 밀정.
송강호와 공유라는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받은 이 영화에 허성태는 악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단역, 그것도 악역을 돕는 악역으로 비중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이미 여러 번의 단역을 거치면서도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허성태. 그는 혹시 이번에도 자신이 쉽사리 잊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가뜩이나 그가 훑어본 각본에 의하면 자신의 역할은 아무런 임팩트조차 없는 평범한 악역. 결국 그는 커다란 한 방을 위해 당시 주연이었던 송강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바로 나의 뺨을 세게 때려달라는 것. 관객들에게 진한 인상을 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허성태. 하지만 송강호는 뺨을 때리는 건 이미 한물 지나갔다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화 제작사를 끈질기게 쫓아간 경력이 있었던 허성태. 그는 무려 3박 4일간 송강호를 쫓아다니며 그를 설득시켰는데요. 하는 수 없이 송강호는 허성태의 손을 들어주었고 감독 역시 기존의 해당 장면이 밋밋할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 그렇게 영화 밀정의 명장면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 밀정은 600만 관객 기록을 돌파. 평론가들 역시 별 4개 이상을 주며 상업적으로도 작품성 면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덕분일까 허성태는 또 다른 작품에 다시 한번 악역으로 캐스팅됩니다. 이번엔 단역이 아닌 무려 조연. 그 영화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병자호란을 주제로 한 남한산성. 이는 작가 김은의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는데 여기서 허성태는 용골대라는 청나라 병사도 아닌 무려 장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꽤 비중 있는 조연에 발탁된 허성태는 기쁜 마음도 잠시 이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 장수는 모두가 변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도 머리를 빡빡 밀어야 할 상황이었죠. 이에 허성태는 머리를 민다면 훗날 머리가 자랄 때까지 다른 배역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그는 그간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꼭 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촬영장에 도착한 허성태. 갑옷을 입고 석궁으로 다른 출연진들을 위협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청나라 장수. 그는 특유의 험상궂은 표정과 간악한 미소로 아주 훌륭히 용골대 역할을 소화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영화는 흥행에 실패합니다. 당시 손익분기점이었던 관객수 500만을 넘기지 못하고 380만 명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영화 자체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기자들의 연기도 모두 좋았고 오히려 원작의 색채를 담담하게 잘 풀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오히려 담고 있던 주제가 너무 무겁고 우리들에겐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잘 보여주었던 만큼 많은 관객들을 끌어내지 못하기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생애 첫 조연도 성황리에 마친 허성태는 뒤이어 바로 영화에 캐스팅되는 기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머리를 밀고 매서운 악역을 보여준 허성태를 눈여겨보고 있던 감독이 그를 곧바로 캐스팅한 것이었죠. 처음 걱정했던 우리와는 달리 오히려 빡빡민 머리 덕분에 제대로 기억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출연한 작품은 악역들이 더 불쌍하다는 영화 범죄도시. 허성태는 이 영화에서 조직 보스로 등장하며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악역이었으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또 다른 인물 장첸으로 인해 영화 초반부터 살해당하고 만 것이었죠. 너무 일찍 이뤄진 허성태의 퇴장.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영화에 남긴 대사 한 줄은 내 눈 줄 아니? 지금까지도 유행으로 번지며 언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명대사로 남게 됩니다. 그 후 허성태는 드라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성공합니다. 방영 당시 OCN 오리지널 드라마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타임루프 드라마 터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극중 허성태는 잔혹한 연쇄살인마를 연기했는데 공포영화가 아님에도 그에게서 공포가 느껴질 만큼 매우 살벌한 연기를 자랑하며 다시 한번 악역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는지 그는 한 드라마로 인해 일약 월드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때는 2021년 넷플릭스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한국 드라마. 과거 어린 시절 즐겼던 놀이가 살인 게임으로 변해버리며 큰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않는 죽음의 게임. 유럽 곳곳에 달고나 열풍을 불었던 바로 그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허성태는 오징어 게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쯤이야 껌값으로 생각하는 조폭 장덕수를 연기하는데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막대먹은 그의 행동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징어 게임 중 가장 시원했던 순간이 장덕수가 죽는 순간이었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장덕수를 유독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구권 시청자들. 예전부터 대놓고 나쁜 일을 일삼는 캐릭터가 인기 많았던 그들에게 장덕수는 매력적인 인물로 평가받았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허성태의 인스타그램엔 외국어 댓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던 허성태는 러시아 팬에게 직접 러시아어로 답변해주는 스윗함을 보여주었죠. 물론 그가 팬들에게만 스윗한 건 아니었습니다. 허성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인데요. 자신이 대기업을 그만둘 때도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 항상 옆을 지켜주고 응원해준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그는 지금도 그런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밥을 만들어주며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그런 아내를 향한 애정과 평소 소탈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한 번은 촬영이 없는 날에 도시락을 싸서 하이킹을 하는데 악역 전문 배우답지 않은 귀여운 도시락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한 번 그의 다정한 심성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키우는 반려묘 나만. 그는 영화 남한산성 촬영 당시 길가에서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나주에서 촬영할 때 역시 고양이 한 마리를 더 데려오는데 이들이 바로 그의 반려묘 나만과 나주. 평상시 SNS에도 반려묘와 함께하는 사진을 자주 올리는 등 악역과는 정반대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악역이 아닌 다른 역할로도 등장합니다. TVN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서는 전도 유명한 에이스 기업가로 등장하며 야망 있고 행동력 넘치는 연기로 드라마 전개를 흥미롭게 이끌었고, 아동영화 못 말리는 컬링부에선 카리스마 있는 리더 역할로 더 이상 살벌한 연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는 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얼마나 끼가 넘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SNL 코리아입니다. 주로 젊은 층이 주 시청자인 SNL 코리아는 그만큼 인기는 물론 화제의 인물들만이 출연할 수 있었는데 허성태의 인기를 입증이라도 한 듯 당당히 출연. 여태껏 갈고 닦은 연기력을 바탕으로 우스꽝스러운 인터넷 밈을 모조리 소화해내는 경이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후에 허성태는 인터넷 밈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해당하는 원조 영상을 자주 찾아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카인 댄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 풀어헤친 옷가지와 어찌 보면 조금 저질스러운 몸짓. 실제 허성태는 이 춤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BJ 창현의 원조 영상을 몇 번이고 찾아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연기뿐만이 아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죠. 어릴 적부터 배우를 꿈꿔왔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허성태. 시간이 지나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그는 꿈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그에겐 갚아야 할 빚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죠. 누군가는 그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응원해준 아내와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걸 정말 심사숙고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포기해버린 어린 시절의 꿈. 물론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금의 내 처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 용기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내 편이 있더라면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어쩌면 늦은 시점이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꿈을 이룬 악당이 된 대기업 사원 배우 허성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